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해보면서 알게 된 팁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셀프 인테리어 관련 영상들을 쭉 올려드렸었는데요.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공통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좋은 시공자 구하기인데요. 우선 시공자를 구하는 채널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이버의 인기통 카페라는 곳을 활용을 했어요. 이 인기통 카페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 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 계시는 커뮤니티이기도 하고요. 또 저 말고도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셨던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던 카페이기도 하더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시공 항목 그리고 지역별로 게시판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알맞는 게시판에 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글 쓰실 때에는 어떤 자재로 어떤 내용의 시공을 하고 싶은지, 또 시공할 공간의 도면이라든지 평수, 시공 전 현재의 사진 같은 것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답을 주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겠죠.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댓글이나 쪽지로 답을 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시공해주신 분들 중에 만족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지만 정말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공업체나 시공자를 고르실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견적 금액. 보통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하면 대여섯 군데에서는 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공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평균 견적 금액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평균 견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싼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봤고요. 어느 정도 평균 견적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그런 시공자나 시공업체 분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어요. 두 번째는 시공 포트폴리오인데요. 경력이 많은 업체나 시공자분들은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내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쪽지로 답을 주실 때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주소를 같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본인의 작업 이력을 관리해 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시공을 해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위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기통 카페 활동 이력인데요. 답이 온 아이디를 이 인기통 카페 안에서 검색을 해보면 언제부터 활동을 했었는지, 어떤 글이나 댓글을 남겼었는지 같은 활동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활동을 해왔고 또 문제없이 활동을 해온 시공업체나 시공자라면 적어도 사기꾼일 가능성은 적겠죠. 그리고 저한테 자재나 액세서리 구입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 벽지나 페인트, 목재처럼 정말 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시공자분들께 대신 구입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액세서리나 도기, 타일류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주문을 했었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선 벽지, 페인트, 목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야 하는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색상이나 질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시공자분들께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액세서리, 타일, 도기류 같은 것들은 구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또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작은 디테일 차이에서도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고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요.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공자분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첫 번째, 말이나 글보다는 사진을 가지고 소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시공자분들 간에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시공에 대한 표현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반 소비자인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괜히 말이나 글로 이런 시공 내용을 소통을 하려다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좀 사소한 팁일 수도 있는데요. 통화로 소통을 했다고 해도 꼭 문자로 지금까지 소통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시공자분들이 보통 낮 시간에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지금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딘가에 메모를 해두거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통화로 잘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처음 셀프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것만 잘 전달을 하면 공사는 알아서 잘 되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시공 내용이 필요한지를 다 하나하나 알아야 시공자 한 분 한 분께 그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사 전에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이걸 한번 전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 기간 내내 이 현장의 총 책임자가 나라는 걸 항상 인지를 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한쪽에 이제 놔뒀던 스위치 커버, 환기구 커버 이런 온갖 커버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찾지도 못했고 사실 찾는다고 해도 이걸 잘 간수하지 못한 제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 힘든 이런 현장 관리까지 포함해서 디자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력 구인까지 같이 해주는 게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사 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따져보고 셀프 인테리어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내용을 위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또 더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집 꾸미기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